정시의 사주명리 214강은 격국에 대하여 알아보는 20번째 시간이며 평관격으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평관격은 살상급표의 흉성이 이루는 흉격 중의 하나로서 비교적 강직한 면을 나타내어 권위와 그리고 권세에 집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선한 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평관격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평관격을 마무리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관격 1편에서는 주로 평관격이 성격되는 경우를 알아봤고, 평관격 2편에서는 평관격이 파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덧붙여서 평관격을 가진 사람의 직업군이나 부대적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관격 2편을 시작합니다. 평관격이 파하는 경우는 첫째, 재성이 명식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편의 예입니다. 평관격에 재성인 간목이 있다면 재성이 평관을 생하여서 평관의 힘이 강화되어 그 결과로서 직장에서는 평관의 힘이 강화되기 때문에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또 직속상관의 도움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격이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재성이 편재 간목일 때는 평관 정화를 도우는 힘이 훨씬 강력하게 발동하여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정말로 힘들어지지만은 그러나 정제을목으로 편재가 아니고 정제을목으로 평관 정화를 도울 때는 같은 재성이라도 을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돕는 힘이 미약하여 돕는 듯 마는 듯 하는 결과로 돕는다는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재성이 결과적으로 정제을목일 경우에는 평관 정화의 흉의를 크게 증가시키지는 못합니다. 또 편재 간목이라도 갑인, 갑오, 갑술일 때가 흉의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갑신, 갑자, 갑축일 때는 흉의의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제인 을목도 을사, 을미, 을묘일 때는 제법 흉의의 증가를 실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을유, 을의, 을축의 경우는 흉의의 증가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감해진다는 느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평관격이 식신의 제복을 받는 경우를 식신제살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식신제살이 될 때 재성이나 인성이 명조에 있는 경우는 역시 파격이 됩니다. 격이 파하게 됩니다. 재성으로 파격되는 경우를 예1에 나타냈습니다. 예 1번입니다. 예 1과 같이 병화재성이 무토평관을 만나면 병화재성이 무토평관을 만나면 마치 아름다운 일출동상과 같지만은 병화가 무토의 산에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상과 같지만 그러나 식신 간목이 제사를 할 때만큼은 일출동산이 비행으로 변하여서 간목 식신의 제사를 방해하니 격은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에서 신금의 운이 올 때는 재성병화와 병신합을 이루게 되어서 합되는 기간만큼은 파격을 면하여서 식신제사라는 기운이 다시 살아나 명주를 이롭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인 경우는 인성입니다. 임수일간에서 경금이니까 편인이 되겠습니다. 인성인 경우는 예이와 같이 인성의 평관을 관인상생으로 평관을 유통시키는 결과로서 흉신인 평관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관이라도 관인 상승이 되는 경우는 일간이 신약하여 인성이 길성으로 작용하게 되면 흉기가 오히려 길신으로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간이 신강하여서 인성의 도움이 오히려 기신으로 작용할 때는 일간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관과 인은 서로 상부하거나 반대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관격에서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어 있다면 파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격이라도 상관합살이나 양인합살을 이루어서, 즉 예를 보면은 신금일간이 5월에 생하여서 편관격인데 정임합으로 상관합살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경금일간이 4월에 생하여서 편관격을 이루는데 병신합으로서 양인합살을 이루게 된다면은 관 하나만을 남겨서 신금일간일 경우에는 병화의 정관을 남기고 경금일간일 경우에는 정화의 정관 하나만을 각각 남겨서 성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격된 명조에 이 합을 다시 깨는 운이 온다면은, 운이 오는 그때 동안은 정임합을 깨거나 병신합을 깨는 운이 온다면은, 깨어지는 그때 동안은 다시 파격이 되고, 운이 끝나게 되면은 원점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성격되게 됩니다. 파격이 되는 동안은 구설수나 변동수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서 직업의 변화가 생겨 직장을 이동하거나 자영업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영업에서 직장으로 변신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관격에서 상관합살이나 양인이 합살되어서 살을 제하고 난 후에는 지지에는 편관이 남고, 지지에는 역시 편관이 남아있고, 오화의 편관, 경금일 경우에는 사화의 편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정관에는 정관이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에는 병화가 잔류합니다. 정관, 밑에는 편관, 정관이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에 혼잡되어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정관에 병화, 정화, 그리고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어 있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지의 편관과 편관의 정관이 있기 때문에 직업의 변화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자리 변화는 나타나게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편관격에 식상이 퇴과하면은 편관을 완전히 제거하여도 파격이 되는 것입니다. 식상이 너무 많으면은 편관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파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의 원인은, 파격이 되는 원인은 사주의 십성은 모두가 필요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야 무난한 생활이 된다는 의미를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일은 식다입니다. 식상이 많은 경우입니다. 예일은 개수일간이 미월에 나서 식상에는 을목과 을목 그리고 묘목을 가지고 있고, 또 식국입니다. 해묘이 식상의 국을 이루고 있어서 그 식상의 강한 세력으로 인해서, 즉 편관이 힘을 쓰지 못해서 파한 경우입니다. 파한 경우이며, 2와 3은 축월이기 때문에 개수일간이 축월에 나서 을목이 겨울이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평관의 힘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3번의 경우는 개수 일간이 축월해 나면서 지지의 해수를 봐서 완전한 겨울입니다. 완전한 겨울로서 을목의 힘은 거의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을목의 식상의 힘이 거의 사라지니까 평관의 힘은 완전히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힘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식상 두 개가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해서 평관은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축월이기 때문에 식상태가도 효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축월과 미월에 따라서 각각 그 효용이 가치가 틀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관격에서 예일과 같이 살인상생의 명조라면은 성격되는 명조입니다. 예1번은 살인상생의 명조로서 성격된 명조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2번이나 3번과 같이 여기에 재성을 만난다면은 재성이 인성을 화극금으로 극하여서 격이 파하게 됩니다. 병화를 만난다면, 재성인 병화를 만난다면은 화극금, 즉 인성을 극하여서 격이 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재성과 살성과 인성을 가진 명조라도 예사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면 예4번과 같이 2번이나 3번은 인접해 있는 경우이고 재성과 인성이 인접해 있는 경우이고 4번은 재성과 인성이 완전히 가장 떨어져 있는 이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격되어 놓여 있고 같은 순서가 된다면은 재생관, 병화가 토를 생해서 화생토하고 재생관입니다. 그리고 관생인입니다. 토가 그리고 경금을 생하여서 관생인으로서 유통시켜서 성격을 이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통되는 힘도 지지에 신유술이 강하다면 인성이 힘을 발하여서 인성 통관의 힘이 확실하게 나타나겠지만은 그러나 봉과 지지의 여름이 강하다면은 인묘진 사오미가 지지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은 강하다면은 통관의 힘은 약하여서 성격되는 힘도 약할 것입니다. 이는 십성이 자리하는 위치와 그리고 일간의 특성과 또 계절과 조후에 따라서 성격과 그리고 파격이 되는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평관격이 아무런 제재가 없이 순수하더라도 일간이 신약하다면 파격입니다. 파격이 됩니다. 이는 평관 고유의 살성이 강하여서 신약한 일간은 평관 고유의 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약한 일간은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과 같아서 삶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일간은 중급 이상으로 강한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하고 약할 경우는 운에서 즉 인성이나 비겁의 운이 와서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관의 살성이 중하면은 신약이 되기 쉬워서 신경과민이 될 수 있고 또 허약하여서 병을 앓기도 쉽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의지를 펼치기 힘들어지며 특히 여명인 경우에는 이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관격이 잘 짜여지면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영웅호걸의 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관격이면서 평관격에도 힘이 있고 평관격이면서
편관격에도 힘이 있고 일간과 식신이 동시에 왕한 명식이라면은 좌편의 예를 보면 되겠습니다. 명식이라면 최고의 명으로서 기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성으로 비식재관을 이루어서 통관되거나 또 인성도 없습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성으로서 식신을 극한다면 이 기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성으로서 식신을 극하는데 재성으로 다시 인성을 극하여서 결과적으로 식신을 보호하는 명조가 된다면 그것이 큰 명조입니다. 왼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색깔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운에서 재성을 극하는 급제의 운이 만일에 온다면 재성은 푸실해지고 인성이 다시 식신을 극하여서 활동성이 위축되게 됩니다. 기업을 하는 경우라면 제품의 판로가 막히는 등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과 인이 상생하는 격국이면 솔직함이 있고 반대편을 끌어들이는 능력과 그리고 친화력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편관격은 양인을 좋아합니다. 얘는 편관격이 양인을 본 예입니다. 이 편관은 전쟁터의 장수로서 장수가 양인의 칼을 찬 것과 같아서 편관이 양인을 보면 더욱 용맹과 위엄을 나타내게 됩니다. 신강한 일주이면 진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게 되고 또 운동의 소질이 있다면 제압력이 강하여서 운동선수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편관은 기본적으로 무관에 해당하여서 군인, 경찰, 검찰, 수사관, 교정직, 기술직, 정보 업무 등에 해당하여 관련 분야로 진출함이 좋겠습니다. 살인 상생의 명제로서 인성이 강한 경우는 교육계로, 살성이 강한 경우는 편관직이 유리합니다. 또 서로 상생하는 경우는 문무를 겸비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신제사라는 경우는 편관이 약해진 것으로서 비생산직에 유리하고 또 의료 분야, 컨설팅 분야, 안전 분야, 유통업, 구술업 등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이 강하면 형제 인연이 약하고 친구 동료나 선후배와도 화합을 깊게 하여서 융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살중신경은 살이 무겁고 살이 많고 그리고 신약한 일주입니다. 살중신경은 병마와 관제에 시달리기 쉽고 왕따되기도 쉽습니다. 여명이 식신제사를 한다면 배우자 관계는 불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강하고 살이 강하면서 인성으로 유통되면 훌륭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14강 편관격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